안녕하세요. 이우용입니다. 굿티칭. 오늘이 벌써 36번째입니다. 100개까지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수업에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를 많이 시킨다는 것은 바로 수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수가 학생에게 좀 다가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인데, 지금 여러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교실을 좀 벗어나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교실을 벗어나면 교수님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마음이 굉장히 열리고요, 좀 자유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과 비공식이라고 할까요? 교실에서는 모든 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교실을 벗어나면 비공식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소통에서도 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formal, informa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그 사무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된 일이고, 여기에는 권한과 의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시해지고요,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포멀 커뮤니케이션, 이 바깥에서 하는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상당히 자유롭고요, 전파 속도도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여기서 이제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전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주로 이제 지금은 큰 건물에 많이 없어졌지만은 흡연실 같은 데서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고, 또 밥을 먹을 때, 또 커피 마시는 곳에서, 또 화장실에서, 또 회사를 벗어나서 술자리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인포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들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교실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교실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교수님이 학생을 좀 식사에 초대해 보시면 어떨까, 또 차를 한잔 하는데 초대해 보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습적으로 좀 지각을 한다든지 좀 결석을 하는 학생이 있을 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교무실로 와 이런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좀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커피 한 잔 같이 하도록 초대를 하는 것 굉장히 좋겠죠. 또 교수님 연구실로 부르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연구실은 더 교실보다 공식적인 그런 느낌이 날지도 모르거든요. 또 가벼운 산책을 같이 한다든지, 또 경기 관람, 야구 경기나 이런 관람을 한다든지, 영화를 함께 본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가 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오픈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이제 찍어서 어떤 학생 누구만 오라고 한다면 굉장히 반감이 될 수가 있고, 별로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효과가 나서 차별이라든지 편애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이제 남자 교수님들이 더욱 그렇겠지만은 여학생들을 초대한다든지 했을 때는 뭔가 좀 생각하지 않은 것과는 정반대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어쨌든 기업에서는 이런 소통 활동을 위해서 접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수님들께는 이런 접대비 같은 것이 없죠. 교수에게도 이런 접대비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자기 용돈을 이렇게 좀 예산 편성을 하실 때, 학생들을 위한 좀 용어가 이상하지만 접대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돈도 좀 따로 책정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회식을 한다든지 할 때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회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봐서 소수인 경우에는 제가 간단히 부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제가 부담을 확실하게 100%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 수가 좀 많아지고 음식값이 많아진다든지 할 때는 저는 전체의 반을 된다든지 3분의 1을 된다든지 해서 명확하게 나도 그 일부분을 대는 것을 이렇게 좀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교수님이 한 20, 30명이 가서 저녁 먹었는데 몽땅을 내버린다. 인기는 좋아지겠지만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
이것이 자꾸 이제 반복되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것을 교수님 스스로가 이게 꺼리게 되니까 부담을 좀 적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또 습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소통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학생들하고의 어떤 관계 친밀해질 수밖에 없고, 친밀해지다 보면 상대방을 믿게 되죠. 신뢰가 생기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수업에서도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텔레비전 나와서 이야기할 때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앞에서 가르칠 때, 저 교수님은 내가 식사도 같이 했던 교수님이구나 하고 좀 더 가깝게 친밀하게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교수님들이 학생에게 다가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꾸 다가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식 자리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이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생들이 있을 때 끝까지 앉아 계시지 말고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을 또 학생들이 은근히 바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굿 티칭 감사합니다.